안녕하세요. 자,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찍는 최강석과 함께하는 부동산 법 이야기 네. 첫 번째 시간. 네. 이 얘기는 진짜 저도 궁금했어요. 네. 진짜 이건 전세 사기라고 하죠. 음. 부동산 중개업자가 건물주 몰래, 또 네. 세입자 몰래 네. 이거 진짜 사기를 치려면 네.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참 뭐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좀 이거는 저 법을 모르더라도 등기를 못 보고 이제 초짜들 있잖아요. 그냥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열심히 사는 청년들의 돈을 갈취하는 나쁜 행위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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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예방할 수 있고 좀 알아볼 수 있는 그걸 쉽게 좀 교사님께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또 이렇게 사회 경험이 좀 적은 사회초년생들이 많은 데다가 네. 또 게다가 이게 피해 액수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전 재산이죠. 전세금이고. 네. 뭐 예를 들면 한 사람당 1억씩 해가지고 그 건물 원룸 관리하는 게 뭐 30개다. 라고 하면 순식간에 그냥 30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그 중개업자도 이 30 큰 돈을 네. 이러니까 이걸 해서 날라야 되겠다. 이게 나쁜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뭐 이게 좀 잊을만 하면은 그냥 수십억 원 진짜 이거 보증금 횡령 네. 이런 사건들이 1년 만에 심심찮게 터지는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예. 큰 그래서 게. 저도 좀 답답한 마음에 좀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한번 그 조금 우리 공소장 가지고 네. 요 지금 보증금 횡령한 그 공인중개사가 검찰로부터 이제 기소된 그런 사건인데요. 네. 그 공소장 처음 보셨죠? 네, 지금 처음 봅니다. 그렇죠. 예, 이게 공소장이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좀 그러니까 아니라서. 공소장이라는 내용을 소장은 알잖아요. 네. 소송에 대한 네. 장 네. 이거 종인데 네네. 공소장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장부터 한번 설명해 보면 네. 소장은 우리가 보통은 민사, 그 개인들 간에 싸우는 민사 재판에서 원고가 피고한테 뭔가 청구하는 그런 그 요구서 그거를 이제 소장이라고 한다면 검사가 일종의 이제 원고 입장에서 국가의 형벌권을 그렇죠. 판사한테 내려달라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달라. 공적으로 소장을 낸다라고 해서 공소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공적으로 씁니다. 소장을 낸다 해서 판사에게 내는 게 공소장. 공소장이죠. 네. 저는 외운 게 공소장을 네. 판사에게 공손하게 이렇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준다 해서 공소장 교육했거든요. 판사가 좋아하겠네요. 예. 그래요. 공소장. 예. 판단을 구한다. 네. 검사가. 예. 그래서 이제 요 공소장 가지고 오늘 조금 그 설명을 하면은 이 공인중개사가 어떤 수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했구나. 나도 좀 요런 방법은 주의해야겠다. 그런 걸 딱 실감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우선 요 공소장 그 이야기하기 앞서서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 사건이 이제 좀 한 빈발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 사건이 자꾸 생긴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네. 중개사, 네. 뭐 자격증이 있든 없든 그 중개사가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한 방이 없구나. 네. 이게 한탕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뭐 중개해가지고 돈 이렇게 버느니 그래 이 사람이 건물주가 나한테 맡겼으니까 이걸 한 번에 싹 모아서 튀자. 뭐 이런 한탕주의 아니겠습니까? 나쁜 마음. 맞아요. 뭐 근본적으로는 사실 그거죠. 네. 공인중개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저지르는 것 때문에 생긴 건데 약간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건물주하고 이제 세입자 두 경우를 나눠 가지고 자 건물주는 공인중개사한테 이제 관리를 일임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맡기죠. 일임하고 귀찮으니까. 월세만 들어오게 되면은 잘 안 챙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 월세 들어오니까 이상 없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계약에도 안 나가고 또 중간중간에 한번 들러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관리도 안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그 지금 전세 보증금 내고 들어와서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주인한테는 월세로 보고되고 하는 그런 세입자들이 계속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건물주는 그냥 월세만 공인중개사가 계속 지급하니까 그걸 믿고 그냥 가보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경 안 쓰죠. 예, 그 사람이
들어와서 1년씩, 2년씩 살고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고요. 또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를 너무 많이 믿어버려요. 그렇죠. 네. 모르니까 네. 이게 뭐 이게 법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법을 조금 부동산의 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딱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이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맞나? 그러면 이제 확인 뭐 위임장 같은 거 하나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 민증하고 그렇죠. 위임장 딱 그렇죠. 보여주면은 맞네. 맞네.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약서 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입금하라는 대로 입금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 얘기하면서 화가 나요. 이렇게 당하는 그 청년들의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 몇천만 원 돈이 없어지면 맞아요. 그 신경 쓰이고 시간 가고 막 네. 이거 빨리 방지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러면 뭐 이제 방지하려 그러면 어떤 수법으로 이게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는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네. 지금 세입자한테는 보증금을 받거든요. 그렇죠. 전세금을 전세금을 받고. 네, 전세금을 받고. 그다음에 그 계약서도 전세 계약서를 써주는데 그렇죠. 주인한테는 월세 계약서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월세로 받는다면서 보증금 입금해주고. 적금 주고 네. 달달이 이제 월세 입금해주고. 그러면 집주인은 월세 계약했으니까 매달 입금 내내 하면서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네. 세입자는 뭉태기동을 줬으니까 가만 어차피 월세 안 내니까 가만히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중계약서. 그 작성이 이제 수법인데 물론 뭐 이제 사기도 되고 또 심지어는 또 사문서 위조 이런 범죄까지 되지만 이제 각오하고 작당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공인중개사가 이제 돈에 좀 쪼들리고 또는 뭐 요거 뭐 내가 잠깐 다른데 융통해가지고 금방 메꿔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맞다. 처음에는 내가 먹고 튀자 이런 생각보다는 요 돈을 가지고 더 굴리면은 내가 문제 없이 내가 돈을 벌겠다. 그러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약한 전세금 뭐 한 3, 4천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걸 뭐 도박이든 아니면 투자든 날리면 또 하고 커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돈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주식해서 좀 불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이제 마음먹은 대로 잘 되면 뭐 세입자 보증금 돌려주고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게 이제 어디서 이제 펑크가 나게 되면은 자꾸 이제 커지는 거죠. 이게. 그렇구나. 그걸 몰랐네. 저는 그냥 작정하고 나누는 줄 알았어요. 네. 조금씩 하다가 커지는 거구나. 예. 꼭 이제 뭐 사람 사회생활하는 그 경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사건이 터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재판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무조 재판으로 가야죠. 뭐 공인중개사는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뒤로 나자빠지고 또는 감옥 가버리고 그다음 남아 있는 이제 세입자하고 건물주하고 두 사람이 이제 분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세입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입자가. 그러니까요. 자, 이게 예를 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공인중개사한테 믿고 계약을 썼으니까 내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난 못 나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건물주는 무슨 소리냐? 나는 저 사람한테 월세 계약을 위임했다. 그렇지. 나는 뭐 전세 받으라는 소리도 안 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이제 주장이 개립돼가지고 분쟁이 나는데 누가 이기는 경향이 많냐면 건물주가 이기는 경향이 많아요. 건물주가. 그러니까 저도 경매를 하다 보면 그런 물건이 많이 나와요. 네. 대항력이 있는데 하여튼 세입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유찰되잖아요. 이 세입자가 있으니까. 근데 그럼 저한테 돈이 되니까 막 경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왜 그러면 건물주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냐? 그러니까 세입자는 건물주한테 보증금 못 받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냐면 그 세입자가 이제 이길라 그러면은 공인중개사가
그 건물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받은 사람이다. 전세 계약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건물주는 전세 계약 위임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이고 그 입증이 실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민사상으로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부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표현대리. 네. 그러니까 대리권은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정. 뭐 이런 정도인데 그거를 세입자가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입증이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입증 부분에 보통은 못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이 입증이 안 되는 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까지 가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피해 예방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뭘 받아놓든가 뭐 예방책으로. 그렇죠. 단순히 그냥 위임장 하나 덜렁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위임장 딱. 그렇죠. 건물주한테 조금 그 직접 연락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는지 등등 이런 노력들을 가지고 그 표현대리의 정당한 사유, 오인할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한 사유 이런 부분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자들이 그렇게 보통 안 해요. 그냥 공인중개사만 덜렁 믿고 그러니까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계좌로 하고 주인한테 연락을 시도해 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표현대리 부분에서도 세입자가 불리한. 오늘 마지막에 꼭 그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원래는 옛날에 등기보고 전입 확정일자도 몰랐어요. 네.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기 떼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알거든요. 이제 네. 예, 웬만한 젊은 사람들.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모를 것 같아 아직.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알려주십시오. 사고가 또 계속 일어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결론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난다 그러면 결국 누가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세입자가 조심해야 돼. 세입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건물주는 재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유리하니까 별로 건물에 관심이 없어요. 월세만 들어오게 되면은 그 건물을 가본다거나 계약에 참석한다거나 그런 노력을 별로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그렇죠. 네, 멀리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요즘은 통신기술 같은 게 좀 좋아졌으니까 계약서 보고 그 계약서에 적힌 그 화상 전화라든지 회의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네. 너 이렇게 계약한 거 맞니?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는. 근데 이제 건물주로서 나이 드신 분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이 들었다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나는 별 손해 없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건물주는 별로 관심 없는. 근데 그거는 그냥 좀 이기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 내 손해가 굳이 없는데 그렇죠. 뭐 내가 뭐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이유가 없잖아.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세입자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서 사고 터지면은 혼자 독박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럼 건물주도 피해갈 수 있고 공인중개사 날르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요. 세입자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주는 또 조물주의 건물주니까 냅둬요. 그 사람을 놔두고 예. 세입자가 지금 알아야 될 걸.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입자가 이런 이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알아야죠. 일단은 그냥 건물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위임장이라든지 말 그런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건물주하고 통화를 해보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건물주하고 직접 연락을 하는. 근데 그게 뭐 아까처럼 뭐 지방에 가 있다든지 해외에 가 있다든지 네. 이런 거 그런 부분들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핑계 댈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화를 못할 정도의 그런 사유는 안 돼요. 대부분은. 물론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인중개사가 작정을 하고 건물주 역할을 하는 행세를 하는 친구를 그 내세우기도 합니다. 딜러리를. 이 사람하고 통화해라. 예, 그렇죠. 자기 친구가 전화번호 다른 거 건물주라고. 그렇죠. 내 건물주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하다니까 무조건.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세입자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은데 나중에 건물주하고 어떤 분쟁을 하고 아까 표현대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정당한 그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확인했다. 예.
그게 도움이 유리할 수 되거든요. 있다. 예, 도움이 되거든요. 무조건 첫 번째는 통화해라. 통화해라. 무조건 통화해라. 통화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외 전화 뭐 얼마 한다고. 그렇습니다. 카톡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녹음하고 녹화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그렇죠. 녹음하고 녹화. 녹화한다. 그런 그 시도가 제일 필요하다. 무조건 통화해라. 예. 건물주랑. 너무 공인중개사나 건물주를 어려워하지 말고 내 권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노력은 가장 최소한이 아니겠냐. 그게 제일 첫 번째로. 네, 기본. 그렇습니다. 통화하고 녹음하고 녹화하라. 네. 그리고 뭐 이제 보충적인 방법으로 그 건물주 본인 계좌로 좀 이렇게 송금하는. 그죠? 그러니까요. 왜 딴 계좌로 송금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 사람 이름 아니면 송금 안 할 것 같은데 여기다 하라면 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둘러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건물주는 그 어머니가 실제로 관리한다든지 등등 해서 이제 다른 이유로 공인중개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 과연 뭐 그 건물주하고 그 예금 알려준 그 계좌주하고 뭐 그런 관계가 있는지도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싫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를 못하도록 반드시 이제 두 번째는 무조건 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계약에는 얼굴 보고 좀 그 참석을 좀 하자. 같이 얼굴 좀 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안 되면 통화 좀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하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네. 그다음 또 아까 계좌를 본인 계좌로 좀 넣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그런 정도가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이것만 안 하면 뭐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정도만 하면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소송하고 있는 실제 사건에서 진짜 지금 하고 계신 거. 예, 저는 2월 달이니까. 저는 뭐 요 사건에 이제 건물주 대리해 가지고 건물주 대리해서 세입자를 이제 세입자와 소송하는 중개업자는 중간에 빠져버리고. 그렇죠. 날랐고. 예, 이렇게 건물주랑 세입자랑. 예, 지금 보다시피 이제 네. 검사한테 공소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곧 형사처벌 받을 생각이 예정이고. 그렇죠, 그렇죠. 건물주하고 세입자 소송에서 저는 건물주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지금 버틸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한테 뭐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중개업자한테는 월세밖에 위임을 안 했는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공인중개사한테 전세보증금 덜렁 줬으니까, 그거는 세입자 책임이다. 나가줘. 이런 거예요. 지금 민 씨가 지금 세입자예요? 중개사, 공인중개사. 예. 피고인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공소장 이제 양식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민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인이 됐고요. 죄명은 사기입니다. 사기죠. 이게 이제 세입자한테 사기쳤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을 읽을 수 있냐면, 이 피해자는 세입자다라는 거예요. 건물주가 아니라.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사기쳐가지고 보증금 받아냈다.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공소사실이라고 그래서요. 이 피고인은 이 분당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다. 그다음에 이 사건은 이제 돈을 7,500만 원 한번 받고 또 500만 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밑에 이 양은. 7,500만 원 사기가 이제 준대요. 한번 보시면 19년 2월 달에 피해자 김모 씨, 이게 세입자입니다. 김모 씨에게 그 성남에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 메토 이 소유자 홍모 씨라는 사람이죠. 제 의뢰인인데요. 홍모 씨가 현재 외국에 나가 있어서 내가 위임을 받아서 대신 계약하고 있다. 그래서 보증금 7,500 해서 계약하면 1년 뒤에 돌려줄게. 이렇게 이제 거짓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홍모 씨는 월차임을 받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속여서, 세입자를 속여서 7,500만 원을 받아서 자기가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보증금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속여가지고 기나와요. 누구 통장으로 받았냐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 조모 씨. 그러니까 또 이겠네요. 그죠? 딴 데로 입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 돈 받아서 이게 사기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 또 받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요 계약 연장 하려면 호시를 좀 옮기고. 아, 나쁜 놈이네. 예. 아, 또 딴 데 또 했네. 예. 호시를 옮기고 500만 원 추가하면은 나중에 돌려줄게 8천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몇 개가 더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세입자한테 처음에 7,500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또, 사실은 이제, 우리 의뢰인 이야기는 이제 계속 이제 독촉을 하는 거예요. 세입자 해결하라고. 나중에 그거 알게 되고, 세입자 해결하라고 독촉을 하고, 그러니까 그 세입자를 다른 데 옮겨버린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기가 관리하는 또 다른 호실에다가. 나쁜 놈이네. 근데 그때 또 500만 원 더 받았다는 거죠. 야,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이제 기소가 된 그런 이제 경우인데,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안타까운 사연이고. 진짜 안타까운데 네. 지금 건물주를 변호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건물주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세입자하고 그 본의 아닌 그렇죠. 세입자하고 이제 분쟁을 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도 겪고. 그렇죠. 미안하지만 나도 피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어떻게 결론 지금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죠. 진행 중이면 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뭐 제가 뭐 그 건물주를 대리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도 건물주한테 세입자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위임 권한은 없고 기본적으로 전세 위임을 안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표현 대리도 조금 부족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진짜 뭐 아니 월세만 했지 뭐 그렇죠. 한 적이 없으니까. 이 김모 씨가 지금 세입자인데 네. 김모 씨가 이 들어가면서 뭐 주인 좀 확인 좀 해보자라든지 연락 좀 취해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했거든요. 통화, 녹음, 예. 그리고 계좌까지 그렇죠. 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그냥 공인중개사 알려준 부인 계좌로 쏴버린 게 전부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게 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럼 중개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중개사는 지금 이제 형사 기소 단계에서 아직 구속은 안 됐고요. 이게 사건이 뭐 피해 금액이 수십억씩 되고 하면 구속받는 상태에서 기소가 될 텐데 네. 이건 아직 8천만 원 정도 하니까 소액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비교적 이제 아주 크진 않으니까 그리고 뭐 본인도 이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직 구속은 안 시킨 것 같아요. 근데 해결을 할 것 같은데. 뭐 그랬으면 좋죠. 네, 네. 중개사가 해결해야죠. 이 정도는. 근데 공인중개사 해결하면은 건물주 세입자하고 분쟁도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금액이 진짜 뭐 다가구 아니면 뭐 다세대 통 뭐 이래버리면 이 돈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네. 20억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건 아예 튀어버리더라고. 외국으로 튀든지 막. 금액이 이제 해결할 능력이 안 되면은 네.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열받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경각심 차원에서 네. 소개를 시켜드렸고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꼭 이 보시는 분 챙겨라. 첫 번째는 네. 일단 이런 사고가 많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챙겨라. 네, 건물주하고 되도록이면은 좀 이렇게 접촉을 하고 연락을 하고 이런 노력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나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는 유리하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도 꼭 필요하다. 첫 번째 건물주랑 통화하건 녹음하건 영상으로 하든 네. 연락을 무조건 취해라. 네. 네. 그렇게 하면 보통 공인중개사가 다른 핑계를 대서 계약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아니 왜 뭐 연락하려고 그래? 아프다고요. 막 네, 이렇게. 네. 아니 연락이 지금 안 된다고. 네. 해외에 놀러 가셨다고. 막 그렇지. 이러면서 핑계 대면 의심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계속 하자 그러면은 아유 그냥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 그 물건 나갔다고. 맞아요. 네. 무조건 건물주랑 통화하고 녹음하려고 그러고 막 하려 그러면 네. 진짜 사기치려는 중개사들은 회피한다. 회피한다.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은 그 건물주 계좌, 본인 계좌로 송금을 하는 그렇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소유자 계좌로 네. 뭐 부인 명의다, 아들 명의다, 내가 관리한다 하지 마시고 무조건 소유자 네. 등기에 나와 있는 소유자 명의로 네. 은행 계좌로 쏘시길. 네. 네. 물론 간혹 가다가 이제 그 계좌까지도 위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확률상으로 보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떨어지죠. 네. 정말 등기에 나와 있는 계좌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는 네.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법을 모르는 사람들 제일 당하기 쉬운 게 부동산 모르면 전세 사기. 네. 당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도 우리 최강석과 함께하는 부동산 법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